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더 라커룸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재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지금 하루하루 뉴스가 바뀌고 있는데 주말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제 곳곳에서 열렸는데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헌재를 공격하는 발언,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법 관련한 발의까지 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소크리 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금토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지난 주말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열심히 참여를 했던 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금토일 3일 동안 본투표하자, 사전투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원래는 사전투표가 이틀이었고 본투표가 하루였는데 아예 그냥 본투표를 3일 연속으로 하자는 제안인데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거든요. 예. 예, 그 뒤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짓말을 주장하고 나온 이후부터 그러면은 부정선거 주장은 틀렸다. 그런 사실이 없다. 예.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개선책으로서 본투표 3일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앞부분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하. 부정선거가 없다. 없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느냐. 부정선거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게 팩트인데 확정된 사안인데 이걸 아니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의도부터 잘못되었고 이래 되면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더욱 기세등등할 것 아닙니까? 거봐 우리 말이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결국은 국민의 힘을 삼켜버린다고요. 지금 이 주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 그들은 아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권을 잡겠다 하는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예. 그러다가는 먹혀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대중들의 환호와 어떤 현장 집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계속 좀 뭐랄까 여기에 더 함께 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고 대표님 말씀대로 용기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3월 1일 집회 예. 여의도 앞에 집회할 때 저 앞에 지나갔는데 계속 뭐라고 선동을 하느냐면은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반국가단체니까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부셔버려야 된다고 했던 분도 헌법상 있었던데. 독립기구인 예.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그럼 선관위를 해체하라는 말은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말하고 또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국회도 해체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활개를 단 것 아닙니까? 날개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을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이틀 며칠 쉬고 하루 하는 것이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도는 정착이 돼가지고 생활 습관화되면은 예. 그걸 바꾸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걸 부작용이 없었잖아요. 아니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바꿔서 되지만은 그래서 이거 3일 연달아 붙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부작용이 여기서 또 생길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일요일 날 하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왜 주일에 또 이러한 투표를 하느냐 뭐 이런 그렇죠. 논쟁이 있을 거고 이긴 최고는 아니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도입된 배경이 2008년에 예. 18대 총선에서 총선 이제 투표율이 50%를 안 넘는다는 이유로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이제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도입한 게 이제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이 사전투표를 그렇습니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수 정부가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하고 있죠. 이제 바깥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뭐 투표율 제고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없애자고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계속 내리 보수 정부가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들 부정선거를 믿고 있고 그래서 없애겠다는 저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사전투표를 없애면 가장 피해를 보는 유권자는 젊은 층일 겁니다. 예. 지방에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장동훈 의원 말대로 본투표를 늘려버리면 다시 지방에 가가지고 그 아하. 기차표 드리고 본투표를 돈 해야 들여가지고 되는군요. 예. 그렇게 소속된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아하.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어떤 후차적인 어떤 대안이 없이 그냥 사전투표 우리가 안 나오니까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보수정부에서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지지층이 그렇죠.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해놓고 네. 결과를 까보니까 투표율 안 나오는 이거 봐라 부정선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직이. 본인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투표율이 안 나오는 것 뿐인데 그 진단을 못하고 그저 사전투표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바바리맨이 없는데 바바리맨 잡자고 바바리를 입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자충수인데 왜 자충수냐 하면은 좌충수다. 아하. 투표를 떨어뜨리잖아요. 예. 그죠? 예.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의 결과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데 어느 쪽 투표율을 떨어뜨리냐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투표해봤자 도둑 맞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스탑 더 스틸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도둑 맞는데 왜 투표하러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충수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이 소쿠리 투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 투표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 소쿠리 투표는 특수 상황 아니었습니까? 2022년 그때 코로나 사태 때 예상 외의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니까 그걸 담아놓기 위한 일종의 그릇으로서 소쿠리를 내놓았는데 이거는 부실 투표 아닙니까? 부실 관리지. 과실을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부실이지 부실. 부실과 부정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해야 되니까. 예. 아,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 윤 대통령도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봐서 이제 부정선거론에 이게 경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뿐 아니라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을 가정한 유튜브 내용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대통령이 이 북한의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날 것이냐 이거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을 보여줬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국가안보실 자료가 아니고 국가안보 이거 보러가 줬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정보 판단의 무능입니다. 최고의 정보기관을 산하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네네네. 그쪽 이야기는 안 믿고 그렇죠. 검찰, 방첩사, 뭐 국정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있었냐 없었냐 확인하려면 당장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안 믿고 유튜브 선동하는 걸 믿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쪽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지금 아주 과장된 핵 공격의 피해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그렇게 화끈하지 않거든요. 항상 차분하고 신중하잖아요. 냉정하게. 예. 네, 그건 성이 안 차는 거고. 성이 안 차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보실에 패스해가지고 알아보라고 했다니까. 예. 뭐 말 다 한 거죠. 야, 이건 좀 약간 충격이죠, 사실은. 국가안보실 국정원 자료 안 보고 그냥 유튜브 자료 이거 좀 봐라, 참고해라. 그러니까 이거 방첩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북한의 어떤 핵 보유 시설, 현황 그리고 개발의 어떤 진도와 척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실시간으로 보고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 게 항상 그들의 일인데 예. 그 자료를 안 보고 좀 유튜브를 보고 그걸 안보실장한테 지시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예. 정말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이 핵을
그렇죠. 그냥 막 핵을 불타고 막. 네, 불타고 서울이 몇 초 안에 증발하며 네. 근데 또 그 핵을 러시아와 뭐 중국이 이렇게 저렇게 개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이상한 콘텐츠들이 꽤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그 핵 피해를 학계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진단하는 콘텐츠도 있는가 하면 예. 도파민을 막 되게 도파민을 건드리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화끈하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봤었던 콘텐츠는 그 도파민 중독의 핵 보유 관련된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안보실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너도 봐라. 그렇죠. 공권력 내지는 국방의 어떤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그걸 이제 낭비하고 소모했다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건데 예.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북한의 핵 위협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포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한에는 막을 방법 없잖아요. 예. 7분 이후에 떨어진다고. 예.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예.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어야죠. 음. 그러면서 민방위 핵 방어 민방위 훈련을 했어야지. 지진보다 그게 더 실존하는 위협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 나는 어느 대피소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 국민들도. 한국에는 지하시설이 많아가지고 예. 핵폭탄 맞더라도 피할 데가 있어요. 음.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예.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유튜브 보고 이런 행동을 하고 또 비상계엄령까지 폈다.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아주 변칙적인 수단을 동원하다가 이렇게 됐다. 예. 대한민국의 그런 선진국이고 국가 정보기관이 최선진국의 대열에 있는데도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국정원 냅두고 유튜브 보고 안보실장한테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예. 자, 우리 또 조갑재 대표님이 지난 3.1절에 그 집회 현장을 또 다녀오셨다고 해서 또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재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부셔라. 이렇게 발언을 했었고 장동욱 의원이 이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분이 아마 이제 교회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집회 보수단체 거기 자리에서 아마 그래서 아마 또 종교 얘기를 한 것 같고 김종현 전 장관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옥중 편지가 공개됐어요. 이참 폭풍이 거센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 지금 이런 현상은 사실은 뭐 흔히 극우화라고 표현을 하던데 극우화 이전에 한국에서는 극좌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 예?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죠? 특히 민노총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 더구나 민노총 아주 조직으로 들어온 북한 간첩망이 있었거든요. 그 극좌화에 대한 반동으로 지금 극우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예. 그러나 극우화라도 그 내용의 문제예요. 보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헌법 수호 세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소개한 발언은 다 헌법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 타겟이 헌법재판소하고 선관위인데 예.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호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예. 그 독립성을 위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스라린 경험이 있는데 이승만 자유당 시절에 행정기관이 선거를 관리하도록 해놓으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시켜놓았는데 요사이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동으로 행정부로 돌리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데 아니 선관위가 독립해가 있어도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행정부로 행정부에서 흡수해가지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거리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 방향이 헌재 나중에 대법원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데 헌재 대법원 그리고 선관위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면은 보수가 논리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민주당 세력이 호언 세력이 되고 이쪽은 헌법 부정 세력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요. 비춰지고 있는 게 예. 광장에서의 이런 선동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기독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신교는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근대화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개신교 일부 세력이 지금 광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 개신교가 뭡니까? 사랑, 소망,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랑이라는 게 진실이거든. 예. 진실에 입각한 사랑이라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것이 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런 헌법기관의 공격이라 하면은 이거는 법치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잖아요. 그럼 개신교의 그 중요한 가치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일부 세력이지 개신교 예.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자꾸 이 종교하고 연관시켜서 뭐 하나님의 계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대표님이 또 이 교회 다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 대표님 현장에 나가실 때 이렇게 잘 안전장구를 하고 가신 거죠? 대표님 요즘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 잘 하고 가신 거죠? 이 청취자들이 안전에 우려하는 댓글을 좀 주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과거에 예. 과거에 저런 집회에 많이 참석했고 예. 연설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 팬들이 많아요. 그게. 팬 많으시죠? 예. 자, 이긴 최고. 제가 몸담았던 정당인데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되게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 한때는 정말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 그리고 이 완전 정치의 종교화 같은 발언, 그리고 완전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발언들이 아주 소수자이고 비주류일 때가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게 완전히 주류가 되는 걸 보니까 당을 떠나온 입장에서는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 입장이고, 서천호 의원의 어떤 발언은 평가할 사실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봐요. 헌법에 의해서 투표로 결정된 국회의원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하는 발언을 어떻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 분들은 당에서 분명히 저희 한판 승부에서도 류재화 우리 당협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에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 분명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마치 뭔가 계엄이 신의 계시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신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도될까 봐 좀 걱정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전환기는 절대 안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자 보수의 전사다 이렇게 또 추켜 세웠어요. 이게 전환기 씨가 또 단식 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우정의 표시로 이제 빨간 목도리를 교환하게 됐는데, 전환기 씨가 또 이 부정선거론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또 굉장히 팬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로 등장해 보수의 전사다 이런 칭호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분을 키우는데 보수 언론이 또 앞장서더라고요. 예. 인터뷰를 하고. 맞아요.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있는데 그것까지 언론에서 그냥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하면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 대만식 수개표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수개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개표 하고 있는데 무슨 또 대만식 수개표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팩트 파인딩이 안 된 상태에서 예. 말을 세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인기를 얻으면은 또 그 현장의 무대에 올라가면은 그런 환호하는데 지나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걸 걸러줘야 될 게 언론입니다. 언론이 이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보수의 전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보수의 전사든 무슨 전사든 그건 팩트에 기반하고 법에 맞는 말을 할 때만이 전사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한국 보수 언론의 그 위상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는지,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정도로 한국 보수 언론이 판단 능력이. 낮아졌는지, 위상이 낮아졌는지 하는 좀 슬픔을 느낍니다. 예. 이긴 채도 짧고. 보수의 짧게? 전사에서 사자가 이제 그 군인 사자인데, 그렇지. 네. 무사할 때 샀죠. 이제 죽을 사자로 여겨져서
보수를 완전 괴멸시키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힘들지만 그 전환길 강사의 3.1절 집회 연설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요. 봤는데 그 중국이 수천만 명의 4천만 명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게 만들고 세대가 세대를 갈라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웅변을 잘해요. 웅변을 잘해요. 근데 또 웅변을 잘합니다. 예. 이상한 메시지인데 웅변을 잘하니까 들을만 한 것 같아요. 그 보수 지지자 거기 참석한 분들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메시지만 보면은 워딩으로 따로 뽑아서 보면 정말 이상한 메시지거든요. 중국 댓글 부대 근거도 없죠.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네이버나 포털 온라인 들어가 가지고 막 갈라치기 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 그 역사 강사를 하면서 했었던 그 연설에 대한 실력 때문에 뭔가 보수 지지층이 그 연설 실력과 아주 목청껏 외치는 그 목소리 때문에 막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것뿐인데 조갑재 대표님 말씀처럼 그 메시지를 잘 걸러줘야 되는 것이 사실 언론의 역할인데 그 필터링이 잘 안 되고 전환길 강사가 그렇게 보수 연단에 서가지고 연설을 했다라는 것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수를 완전히 좀 괴멸시키는 어떤 하나의 어떤 진짜 전사가 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예, 좀 많은 우려를 보수를 향해서 던져주고 계시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차기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상태에서 또 보수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